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TV 주간보TV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산 적용해서 오늘은 가산 적용해가지고 9명까지 이제 입소자 수 9명까지 관련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설장을 대표자가 시설장에 이제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대표자를 빼고 하니까 참 수익이 암울하지요. 암울한데 요번엔 조금 다를 거예요. 조금 다르니까 가산했는 것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가산을 왜 하냐 하면은 만약에 이제 30일 하는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이 근무자가 휴일이 있기 때문에 7일 동안을 이제 주에 7일을 일하는 게 근무자가 좀 있어야 되니까 뭐 가산을 한 명 더 쓰든지 요양사가 한 명 더 있든지 요양사를 이제 있는 걸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냥 9명의 이제 그래프 요거를 이제 11명까지 잘랐어요. 입소자 수를 11명까지 잘라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실제 어르신 수는 이게 요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요. 이게 실제 이게 그때 이제 입소자 편 할 때 보셨던 건데, 이거를 실제 이제 어르신 수보다 입소자 수가 적다는 걸 아시잖아요. 실제 어르신하고 입소자 수가 뭐가 다르냐 이까지면 안 되고요. 입소자 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입소자 편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게 좋고요. 실제 어르신 수는 이게 여기 보면은 제일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처음엔 똑같이 시작해요. 여기 이제 9명이 이제 입소자 9명 됐을 때 보통 10명이나 11명이 돼요. 여기가 이렇게 9명일 때 이제 최대치죠. 손익이 최대치고, 요 그래프에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폭이 자꾸 가면 갈수록 벌어진다는 거. 이 수익 폭이죠. 이게 수익이 나타내는 건데, 수익이 자꾸 보면서 이제 늘어난다는 거. 가면 갈수록 30일 하냐 26일 하냐 22일을 하냐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30일 하는 게 많이 유리하다, 이거를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30일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30일을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수익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요렇게 이제 결정해 가지고 하시면은 이제 입소자가 9명 됐을 때 이제 최대치를 여기도 찍고 이제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간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10일까지 잘랐는데 12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죠. 또 이제 12부터는 이렇게 입소자 수가 12명일 때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9명 이제 여기 반등하는데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은, 요 9명 될 때 실제 어르신 수는 보통 10명이나 11명이 돼요. 10명이나 11명 되는데, 요때 이제 입소자 편이나 종사자 편 보신 분들 알지만 10명 11명 됐을 때 뭐 운전은 사회복지사 안 쓴다는 거 아시잖아요. 입소자 수로 모든 걸 계산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기간은 보통 이제 이게 센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인원을 하면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을까? 뭐 운전은 쓰셔도 되는데, 뭐 운전하기 힘들어가 운전은 뭐 빨리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안 써도 되잖아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산을 안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운전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야. 뭐 대표자가 이제 뭐 시설장이든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이제 운전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운전을 굳이 뽑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을 생각한다 하면 적재적소에 그냥 배치하는 게 맞으니까, 이 10명, 11명일 때 실제 어르신 수가 10명, 11명일 때 뭐 운전을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쓰는 거죠. 입소자 수가 10명 됐을 때.
운전하고 사회복지사. 이 저번편 보신 분들은 좀 이해 가실 거예요. 요 그래프가 이제 요거를 이제 11일까지 잘랐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이 11이 나오려면은 11이 9가 나오려면은 요 9, 10, 11이 나오려면은 10에서 13 사이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센터마다 다르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 요렇게 계산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두고 가시고, 실제 어르신 수가 10명, 11명 됐을 때 그 30일 하는 기관이에요. 22일 하는 기관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거의 웬만한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하시니까요. 이 입소자 나온 입소자 계산은 이제 어르신 나온 날수를 급여 제공 일수로 나눈 값이니까요. 급여 제공 일수는 뭐냐? 급여를 제공한 날. 제가 복습 한번 할게요. 급여 제공 일수는 급여를 제공한 날. 어르신 나온 날수를 말 그대로 하루 이제 일자별 입소자 수를 합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은 요게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 요렇게 이제 일하면 10에서 11 사이에 이제 9명, 입소자가 9명 되고, 22일 운영하는 그 기관은 거의 10일 그 어르신이면은, 어르신 10명, 11명이면은 거의 10일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 파란 것만 제가 그러니까 30일 운영하는 기간만 위로 올려놨어요, 제가. 요 밑에 것은 생각 안 하고 30일을 이제, 왜냐면 30일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 그래프도 보면 가면 갈수록 이제 벌어지죠. 수익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수익이 차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센터를 다 열어놓는 게 그냥 아무 변수도 적용 안 했을 때도 가장 좋고요. 이 그래프 이 모양대로 계속 가니까 가산을 적용하든 뭐 다른 변수를 집어넣든 똑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의무 배치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 30일을 요 적용하는 걸로 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제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가산 쓰는 것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이제 그 계산하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가산을 넣어놨어요. 시설장 임금을 여기는 이제 4대 보험 어차피 빠지니까 여기 4대 보험 이제 빠지는 거 이렇게가 여기 계산해 놓은 게 있네요. 예. 여기서 요거 이제 4대 보험을 빼고 4대 보험 빼고 요 남는 걸 더했어요. 다시 여기다가 여기 이제 시설장 나가는 지출에다가, 왜냐면 내가 버는 돈이니까 대표자가 이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대표자가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고, 가산을 적용했어요. 가산을 적용했는데 요렇게 이제 한 명일 때는 이제 그 가산 적용 인정 범위 아시잖아요. 인정 범위 아시니까 인정 범위에 이제 그 인정 범위 적용 들어가는 게 이제 4명까지는 이제 그 되잖아요. 4명까지는 그 입소자 수가 4명까지는 이제 1.2점, 이제 9명까지는 5명에서 이제 9명까지는 2.2점 인정 범위가요. 그 요양사를 제가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요양사를 한 명 더 쓰는 가산을 받는 그 상황이에요. 제가 요양사 한 명을 더 넣어놨어요. 이렇게 임금도 더 나갔겠죠. 더 나가는데 일단 뭐 1.4까지 뭐 한 명이니까 만약에 그냥 그 평균치로 잡았어요. 1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 한 가산 금액이 한 요 정도 나와요. 이 급여 비용이 요런 상황이라면, 요것도 이제 수가가 10시간을 많이 하시면은 이 또 더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입소자 수가 1인데 1인 상황인데 1도 그 0.1은 없잖아요. 0.5, 0.6 이런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급여 제공 인수로 나오기 때문에 한 명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1인 경우에 1.2, 1.2, 1.3, 1.4, 뭐 1.4까지 가장 높죠. 그럼 1.4까지 됐을 때 급여 비용도 그만큼 높겠죠. 높으니까 그 중간치인 이제 1로 해서 다른 것도 다 1로 해서 뭐 1, 2, 3, 4, 5, 6, 소수점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도록 계산해 놨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금액이 한 요 정도가 나와요. 이 계산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F88은 뭐냐면 요거 급여 비용 수입. 요 급여 비용 수입 이 합을 한 달치죠. 합을 곱해요.
0.85 85% 제가니까요. 이 가산 거기 이제 관련돼 가지고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은데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지금 이해하시는 게 빠를 거예요. 예. 85% 이건 요거는 이제 서비스 유형 점수 1.5점 1.5점 그리고 B91 B91은 뭐냐? 요 입소자 수 가산 공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점은 뭐냐? 요 1점은 바로 요양사 가산 점수입니다. 가산 점수 합이죠. 공식에서. 근데 이제 요양사 가산이 이제 1점 되니까 사회복지사는 여기서 사회복지사 쓰셔도 돼요. 사회복지사 쓰셔도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1.2점 받죠. 전부 다 한다. 근데 요양사 쌤이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남자 시설장이라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자 선생님들 초반에 좀 필요한 이유가 만약 조리원이 없는 경우에 요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남자들은 좀 그런 거 못해요. 남자들이 송영 이런 건 좀 잘하고 이런데 요리나 이런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양사 쌤으로 해가지고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계산 금액 이제 이게 가산금 요렇다 하면은 요렇게 나온다. 요 가산금이에요. 요 가산금이. 요 가산표 보시면 이해가실 거예요. 그럼 30일 했을 때 요렇게 하면 이제 요 숫가로 해서 이렇게 어르신이 나왔을 때는 이 금액이 나온다. 일요일까지 나오시고 이래 가지고 금액하면은 뭐 2명 오셔가지고 한 분은 10시간 하고 한 분은 뭐 8시간 하고 이런 경우죠. 4등급 어르신이 이렇게 하면 일이 나온다. 그게 15일 15일 하셨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은 이제 26일로 한번 가볼게요. 가산금이 떨어졌죠. 이게 똑같아요. 요것도 요양사 2명 가산 1명 쓰고 있는 상황이죠. 가산 쓰고 있는 상황이고 26일 하는 경우에 이 169만 5천 195만원 한 25만원 정도 차이 나죠. 요렇게 아니네요. 25만원이 아니고 예 25만원 정도 차이 나죠. 이 정도 한 26만원 뭐 이렇게 차이 나는데 한 그 정도 차이 나고 요렇게 했을 때 변수를 요거만 적용시켰어요. 이거 똑같아요. 시설장 여기 넣고 이것도 요양사 하나만 가산 썼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22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22일 이렇게 143만 이 더 떨어지죠. 이 가산금 자체도 이제 30일을 운영했는 센터랑 22일을 운영한 센터랑 차이가 좀 많이 나죠. 52만 정도 차이 나네요. 요양사 한 명분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가산편에서 말씀드린 급여 제공 일수가 그리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 변수라는 게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번에는 이제 오늘 방송에는 이제 요양사 한 명에 가산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시설장도 뭐 넣긴 넣는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처음부터 그냥 계산하는 거를 일반 대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거는 제가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요만큼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들어갔을 때 최저임금 줬을 때 내가 요만큼밖에 더 들어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산에 대한 요거는 이제 변수를 적용했는 거고요. 이렇게 구인 시설까지는 이 변수가 적용되는 거에 따라서 아주 많이 이제 수익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산은 사람이 적을 때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때 적용받는 게 한 10일까지 9명까지 8명까지 뭐 이런 경우에는 가산도 변동폭이 커요. 변동폭도 크고 내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오늘은 그냥 이 가산에 대한 거, 시설장 넣는 거 요거만 보여드리지만 다음에 가면 이제 겸직했을 때, 병설했을 때 이런 게 자꾸 변수가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답이 나와요. 뭐 수익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만 오늘은 이제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0일 하는 집과 26일 하는 집은 무조건 30일 하는 집이 수가도 많이 나오고 수익도 많이 나는 그래프였지만은 그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9에서 쭉 올라갔던 애가. 이 그래프가 가산을 적용하는 그 시점이 되면은 30인 하면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수익성. 여기 보면 이제
30일 했을 때 뭐 50만원 차이 나지만은 이렇게 뭐 50만원 차이 나죠. 이렇게 22일 하는 집하고 그냥 50만원 차이 나지만은 사람 똑같이 썼을 때도. 그리고 뭐 22일 하는 집은 사실상 가산이 거의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5일 동안 하니까. 왜냐면 뭐 편하려고 쓸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상 이거 하는 거하고 뭐 퇴직하고 다 합치면 이거 마이너스가 많죠. 가산을 쓰는 게 22일 하는 경우에는 그게 많기 때문에. 하고 뭐 요양사가 이제 만약 5일 근무만 한다 그러면은 센터를 5일만 열어놓는다 그러면 그냥 뭐 하는데 아무 무리도 없을 것 같고. 사실 뭐 아주 힘든 사람 있으면 그렇겠지만 뭐 그냥 일반적인 주간보호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주간보호에서 뭐 그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 많이 없으신 센터라면은 그냥 요양사 한 명으로서 거의 다 보시거든요. 조리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니까 사실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22일 하는 센터, 26일 하는 센터는 또 다른데 그런 것 같으니까 뭐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이제 이 30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추천해가지고 이 30일 하는 것도 사실 뭐 수익 측면도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 제가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방문요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시간도 짧지만은 주말에 할 수가 없어요. 일요일날은 그 어르신은 그냥 사실상 그냥 놔두는 건데 그거는 뭐 보자고 보면 되지 이런 말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 어르신들 이 장기요양 이 케어는 365일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이제 요양원 가시면 안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양원 가는 거하고 별개로 이제 제가 서비스에서 365일 다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거를 이제 그 인원을 맞춰 가지고 어떻게든 계속 이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들도 낮에는 일요일 날은 집에 계시든 뭐 밖에 가시든 뭐 쉬고 싶어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30일을 운영하는 게 제가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봤는데 뭐 저녁에 같은 경우에는 밤에만 이제 뭐 보호자가 돌보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게 일단 뭐 수익 측면도 측면이지만 이런 운영 측면에서도 이 30일을 이제 한 달 내내 돌리는 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또 이제 계산을 시작할게요. 계산을 시작하는데 여기 30일, 26일, 뭐 22일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여기 적어놨어요. 이렇게 제가 다시 4면까지 계산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30일 이래가지고 이제 9명까지 일단 계산을 해놨어요. 9명 이 계산을 하는데 5명 넘어서는 제가 이제 요 가산 1명을 더 썼어요. 요양사 1명을 더 쓴 경우로 이제 봤어요. 여기 요양사 따로 해놨어요. 이렇게 전에 가산 여기 있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산을 이제 다 쓰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 이 가산을 왜 다 쓰는 걸 보여드리냐 하면은 가산을 쓰는데 사람들이 제일 이제 이게 걸리는 게 임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퇴직금 뭐 4대 보험 뭐 이렇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게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저는 이제 직원은 항상 많은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을 활용하는 거를 물론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임금하고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직원들 많이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케어를 하니까 더 낫겠죠. 뭐가 나와도 뭐 못하다고는 사실 못할 거예요. 직원들 근로 하중도 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게 지출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하다면은 저는 가산 쓰는 걸 추천하는데 이 경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가산이 나가는 게 조금이라도 더 부담이 안 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내용 취지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이제 정확하게 되면 5인 이상에서 입소자가 5인 이상에서 또 요양사가 1명 더 늘었어요. 1명 더 늘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인됐을 때는 요양사 2명 더 쓰고 있다고. 총 3명인데 2명을 이제 가산으로 더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 뭐 다른 거 하고 가산금은 또 비싸게 나와요. 계속 비싸게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떨어지긴 떨어져요. 떨어지긴 떨어지고 뭐 이 급여에 영향을 받으니까 비용 수입에 이렇게 해가지고 26일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놨고요. 구인까지 지금 계산했습니다. 22일도 마찬가지로 구인 요양사 1명도 쓰고 입소자 5명 이상부터. 왜냐하면 이제 그 인정 범위 제한 때문에 5인 밑으로 이제 5인 미만에서 쓰면은 이 사람을 한 명 더 써도 그 요양사 총 3명이 돼도 그 한 사람분의 가산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으니까 5명 이상부터 쓰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놨어요. 그 4명까지는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계산했는 거 나타낸 건데 요게요. 이제 9명까지 해놨어요. 요 계산했는 게 나타난 건데 요 4명까지는 요양사 2명이에요. 여기 요양사 2명 여기까지. 요양사 2명. 요양사 2명. 2명. 여기서 이제 3명. 요보 3명. 3명. 예. 요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쭉 간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요양사 3명이. 요양사 3명. 그 10명 또 11명에서 또 바뀌어요. 왜냐하면 또 의무 배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정 점유 그 범위 점수가 또 10명 이상부터는 또 이 3.4점으로 바뀌거든요. 지금도 2.2점인데 2점만 쓰고 있는 거고요. 0.2점만 뭐 남아있다 보시면 돼요. 요양사니까 1점씩이니까요. 그렇게 요래 해가지고 보시면은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이제 시설장 안 들어가고, 시설장이 이제 그 대표자가 시설장을 근무를 안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돈 차이가 좀 나죠.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비교해봐도 여기도 그렇고 이건 비교해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나죠. 이렇게 여기도 비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근데 이 차이는 사실 내가 대표자가 시설장으로 이제 종사자로 누구든지 들어가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차이 나는 거지, 거의 차이는 없어요 사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는 이제 가산인데, 가산이 이제 가산이 이렇게 이건 거의 무시해도,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790만원에서 930만원이죠. 그럼 140만원. 여기도 한 뭐 140만원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140만원 차이 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시설장 임금 요게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죠. 돈이 가산을 쓰면은 돈이 좀 더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30일 하면서 가산을 안 쓰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토요일 요일 근무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그래프도 사실 그려보면은 비슷하게 나와요. 이 그래프도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7에서 똑같이 되잖아요. 이 일반 그래프랑 비슷하게 나와요.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가산을 써도 만약에 이제 30일을 운영하는 센터라면은 별로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죠. 요양사 2명을 더 쓰냐, 뭐 복지사를 쓰셔도 되고 간호사를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표본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사람 쓰는 것도 이제 인력 추가 배치도 마음대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어요. 뭐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셔도 되고, 간호사를 채용하셔도 되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뭐 이게 좀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사회복지 업무, 사회복지사 하는 업무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딸린다 싶으면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요양사 업무 쪽으로 좀 더 들어가셔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고, 내가 이거 뭐 사회복지사 업무는 잘할 수 있는데 그 시설장인 입장에서요. 지금 9명 이전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의무로 채용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자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요양사로 아니면 간호사로 간호조무사로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게 계속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요. 지금은 9명까지 이거 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9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요 9명 구인 시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대로 해도 되고요. 직종 겸직을 하든지 뭐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 11명까지 요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가산 쓰는 거 아직까지. 요 10명, 11명은 안 보여 드렸거든요. 10명, 11명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돈이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그, 아예 그거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돈이 비싸게 나온다 하면은, 가산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물론 공단에서도 이 가산 쓰면 네가 뭘 더 잘했냐 이런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이 기준은 사실상 그냥 그 가산은 그냥 말 그대로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근무만 시키면은, 근무만 하면은 가산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나와가지고 뭐 더 잘한 게 있나 하면 뭐 소리라도 좀 더 갖춰놓고 이러면 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실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요. 예. 그럼 제가 이제 11 갔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근데 요 좀 웃긴 게, 여기서 일단 보고 가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가산 썼을 때 처음에는 사실상 여기에 보면 여기 6까지 여기 보면은 여기 요 140 요런 차이가 140만 나잖아요. 140만 계속 나잖아요. 요 조금씩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요 131이 되고, 여긴 또 120 뭐 120 얼마 이런 조금씩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 인력을 그만이 많이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을 쓰시려면은, 내가 뭐 30일 운영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은 30일 운영하는 게 제일 좋고, 시간도 내가 10시간 할지 8시간 할지 정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8시간 10시간 반반으로 해놓은 경우잖아요. 10시간 하면 또 더 많이 나오고, 그 가산 금액이라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일단 30일 하시면은 가산 쓰기에는 좋다. 그리고 가산을 왜 써야 되느냐? 가산을 쓰면은 직원들 그 근로 하중도 그렇고, 그 안전성 문제에서 그렇고, 왜냐면 눈이 더 많아지니까요. 보는 눈이 더 많아지니까 안전한 거에 대해서 더 낫고, 그렇기 때문에 가산을 쓰는 건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만약에 비용이 많이 부담된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15만원 이래 가지고 그 정도 차이가 나죠. 9명 이하에서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부담되긴 하는데, 사실 그 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급여 비용이 더 많아지니까 사실 뭐 그거는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거에서 돈이 이렇게 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돈은 이렇게 벌려요. 벌리는 건 벌리는데, 뭐냐면 대표자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런 표를 봐야 되는 데서 알아야 될 거 뭐냐면, 대표자분들이요, 이 돈을 이렇게 버는데 만약에 이제 어르신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퇴소하셨다가 또 다른 어르신 들어오셨다가 퇴소하셨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그게 날짜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서 손실 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메꿔지면서 손해가 난다는 거죠. 그 손해 나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이거 9명 해요. 459만원. 내가 이래 들어가면 459만원, 뭐 이래, 내 벌만하면 개안네. 뭐 이 정도,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손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표자분들은 확실히 아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손해가 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사람 초반에 모으면서 이거 손해 받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잖아, 전부 다. 이거를 또 나중에 또 매가 넣어야 되잖아요. 매가 넣으면서 거기서 또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냥 단지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이것도 지금 최저임금으로 또 해놓은 게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나중에 또 달라져요. 내가 또 일 잘하는 직원 돈 더 주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뭐 일 뭐 조금 더 잘하거나 또 아니면 뭐 다른 걸 또 뭐 연장 근로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차이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9명에서 이거를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안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는 다만 그냥 비교만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가산을 쓰면은 내가 돈을 얼마나 나가나 요것만 보시면 돼요. 예. 10명, 11명 한번 보시고 가시죠. 예. 여기 이제 그 30일인 경우에 이제 10명이 되잖아요. 10명이 됐을 때는 그 지금 요양사만 제가 보기 편하라고 요양사만 지금 자꾸 가산을 해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른 직종을 채용하셔도 돼요. 요거 여기서부터 4명입니다. 4명. 요양보호사가 지금 현재 10명까지는 1명이 봐도 되잖아요. 1명이 봐도 되니까 의무 배치가 1명이 의무 배치니까 지금 3명이 가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10명부터는 그 인정 범위 점수가 3.4점이잖아요. 거기서 3점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10일 되면 이제 또 요양사가 1명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의무 배치가. 그래서 여기서 또 요양보호사 하나 더 채용해요. 요거 5명. 또 이러니까 2명은 의무 배치고 3명은 이제 가산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3점.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계산해가 10명 계산하고 아까 10명 계산했는데 요거는 이제 11명 계산한 것까지 해놨거든요. 여기도 11명까지 해놨었어요. 네. 여기도 11명까지 하고 얘가 1명 붙였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 요까지만 왜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요 뒤에는 그러니까 10명까지 요양사 1명, 17까지 요양사 2명, 24까지 요양사 또 3명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10일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그래프가 똑같이 요 밑에 그래프랑 똑같아요. 그래프 모양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또 그 보시면은 잠깐 저번 시간에 이제 꺾은 선형을 보셨잖아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또 이 폭이 커지잖아요. 보이시죠? 예. 이 폭이 많이 달라졌죠. 이거 떨어지는 거 더 떨어져요. 가산을 쓰면은 22일 때 요게 이제 지금 가산 쓰고 내가 이제 시설장 들어가는 경우긴 한데 폭이 이제 더 넓어지죠. 계속 이 변수를 적용할 때마다 이 폭이 더 넓어지죠. 이 폭이 여기 보면은 9명일 때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완전 쭉 떨어져요. 여기 쭉 떨어져요. 이거 보면은 뭐 거의 뭐 이게 뭐 답이 없네요. 답이 없는 경우죠.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올라가는 거는 사실 이제 시설장으로 대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고, 시설장이 들어가서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반 그거 봤을 때는 이렇게 되죠. 일반 봤을 때는 이렇게 돼요. 이게 아직 0 위로 올라오질 못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설장에 이제 들어갔는 때고, 여기 이제 일반이에요. 일반. 그냥 이거 시설장 안 들어갔을 때예요. 그 대표자가 근무자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편할 것 같아요. 가산 플러스 시설장 근무하는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래프 모양은 비슷해요. 항상 이 그래프 모양도 비슷하고
여기도 보면 이제 처참하죠, 사실. 뭐 시설장 들어가도 이제 9명 이후 입소자가 9명 이후에 조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것도 처참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폭이 더 커요. 이 손에 나는 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400m, 마이너스 400m 더 밑에죠. 여기는 400m죠. 여기는 그래도 조금 위인데 뭐 물론 이게 시설장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게 더 힘들긴 더 힘들죠. 그래 따진다면. 그러니까 가산 쓰실래 그러면 사실상 최소한 요 위에 이제 뒤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토요일까지는 하셔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요. 그래프는 비싸게 들어가요. 비싸게 가는 내가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 대표자가 이제 근무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30일 하면 여기서 비교하실 때도 여기 보면 400까지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9명일 때 400 밑에죠. 여기 뭐 200, 300 뭐 언저리 이럴 때잖아요. 400 위에 400 얼마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 그러니까 대표자가 근로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와 요게 그 차이예요, 사실. 그 차이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30일을 운영하면은 내가 가산을 쓰는데도 별로 부담이 안 되고 그 전번에도 말다시피 이 경쟁력 그러니까 어르신을 계속 케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 부분이 좋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사실. 내가 이건 근무를 했을 때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내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는 내가 가산을 써도 뭐 득을 보고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그렇게는 없지만은 물론 뭐 10시간 하고 뭐 완전 밑 뒤에 뭐 점 4까지 맞추고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점 4까지 뭐 되고 이러면은 뭐 가산금이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가산을 써도 부담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 그 직원들을 많이 둘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하고 또 그 직원 하중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대표자가 이제 못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카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좋겠나. 이제 저는 쓰는 걸 추천드려요. 가산 쓰는 걸. 가산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가산을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제 가산 쓰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제가 원차리 이전에 이걸 계산을 하고 했거든요. 하고 했는데 센터 차리기 전에 이걸 계산을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하고 뭐 지금 뒤에도 자꾸 제가 보여드릴 건데 9명일 때 이제 뭐 간호사를 쓰거나 뭐 사회복지사를 쓰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많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방법이. 그 엄청나게 많은 방법 중에 과연 내가 이제 가진 게 뭔가, 그리고 나의 직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 입지 관련해서도 제가 방송을 할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 계산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이게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든지 간에 다 달라지겠죠. 내가 세가 얼마 들어가고 아니면 내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동산에서 하면 또 어떻게 차이 나고, 내가 직원은 또 어떤 직원을 들여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간호사를 들이냐, 뭐 간호조무사를 들이냐, 사회복지사를 들이냐, 그렇게 가산을 쓰는 거에 따라 또 달라지고, 이 계산해 보시면 아는데 이게 계속 변수가 나와요. 변수가 나오는데 자기가 가장 이제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주간보호 30명 하면 돈 얼마입니다, 20명 하면 얼마입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뭐 그 부분에서 그거를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꾸 어떤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주간보호 하시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자꾸 물어보시는 게 30명 하면 돈 됩니까? 20명 하면 돈 됩니까? 뭐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방송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이게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한
50명 센터를 돌아다니 보면 50군데를 돌아다니 보면은 진짜 이게 하는 방법도 운영하는 방법에 또 차이가 나고 같은 결과가 안 나와요. 한 명도 다 같은 결과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슷하게 이렇게 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나와요. 이 수익 관련해서 전부 다 다르게 나오고, 이 센터 운영하는 거, 센터 그 프로그램하고 그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전부 다 달라요. 물론 법안에서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대표자분이 만약에 이제 주간부를 이제 설립하는 분들 관련해서 이건 수익을 제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자분들 자기가 자기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뭔가, 그걸 하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계산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나가는 건 비슷해요. 다 나가는 건 이거 비슷하고, 이거 뭐 4대 보험 이런 건 다 똑같잖아요. 뭐 이거 뭐 임금이야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초반에는 뭐 거의 다 이 돈 벌고 나서 자기가 뭐 임금을 변화를 주지, 처음부터 임금에 변화를 주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이런 건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항상 저도 이 계산을 진짜 한 몇십 번 해봤어요. 몇백 번 해봤고 진짜 엄청 많이 해봤어요. 계속. 왜냐면 또 틀려가지고 또 잘못한 적도 있고, 뭐 집을 알아보다가 저 주간보호 설립할 이제 입지에 관련해가 제가 설명드릴 거 있는데, 집 구하는 데만 해도 한 6개월 걸려요. 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 집도 이게 안 좋아가 안 되고 이게 안 좋아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계속 해보시면 아는데, 그걸 보면은 좀 그때 힘 빠져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입지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요. 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요걸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보면 이 차이가 뭔가, 이 폭이 넓어지는 거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아 이게 이렇구나, 가산을 써도 괜찮겠다 되겠다,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내가 22일 운영하는데 무슨 가산을 써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2일 운영하면 이거 가산 안 쓰는 게 맞다, 이거 안 쓰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22일 할 때는 22일 운영하시면 그냥 가산 안 쓰는 게 맞아요. 자기가 그냥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근데 30일 하면은 그래도 뭐 6에서 바뀌고 이런 게 내가 들어갔을 때죠. 물론 9명 전에 자기가 이제 대표자가 들어갔을 때 무슨 이득이 나지, 그렇진 않아요. 안 들어가고 그렇게 수익이 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제가 계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가산 관련해서 한번 계산해 봤고요. 이제 점점 하시다 보면 아시는데, 센터마다 달라요. 다 계산해 보시면 아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계산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대표자분들은 계산을 많이 해보셔야지.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을 한번 많이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코로나 지금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운데, 좀 어떻게 뭐 이거 좀 우리 좀 강제 휴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좀 임금 한 50%라도 좀 해가지고, 진짜 무서워요. 어르신들 걸릴까 봐 무섭고,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저도 정부에서도 뭐 힘든 건 아는데, 이거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든 건 아는데, 이거 진짜로 이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센터를 차리려도, 저희도 지금 대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가지고, 좀 임금 한 50%라도 보전하게 해가지고 좀 휴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힘든 시기인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항상 힘내시고, 뭐 저도 이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바쁘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항상 도움이 되게 방송 만들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진짜 비껴가길 바랍니다. 항상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 어르신들 또 나올까 겁도 나고, 확진자 아니면 또 뭐 우리 종사자 중에서도 확진자 나올까 겁도 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똑같으실 거예요. 대표자분들 아마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도 또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인시설 관련해서 제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